농현입니다. 자, 오늘 매듭을 지을 겁니다. 농업, 중요한 용어. 자, 이런 기본을 알아야 돼요. 기본을 알아야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다. 강합성. 강합성은 녹색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초록색을 띤 엽록소가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CMB 토양 전질소 N에 대한 유기탄소 CAB를 토양의 탄질비라 한다. 경작지 포토의 평균 탄질비는 10에서 10이다. TR율 식물체의 지상부와 지하부 무게 비율을 말하며 식물체는 TR율이 1이 되며 생장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SR율로 나타내기도 하고, 지하부의 생장을 위주로 할 때는 SR의 역수로 RS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아, 이런 용어가 있구나. 자, 실질적으로 식물에 대입을 했을 땐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EH는 산화하는 전이를 뜻하는 것으로 흙이 산화 상태인지 하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산화 상태가 강한 것이고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하는 상태가 강하다. 이 산화하는 여하에 따라 또 2차적인 뭔가 나타납니다. CC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 토양의 비료 성분 보유 능력, 치안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점토와 유기물 함량을 늘려서 토양 중에 부식 함량을 높여준다. 자, pH 액체의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수소지수라고도 함. pH 7이 중성, 7 이상은 알칼리성, 7 이하는 산성임. 식물 뿌리와 미생물체 내의 생리학 반응을 좌우한다. 산성화 및 알칼리성이 되면 칼슘, 인산 등의 양분 유효도가 낮아지고 유용 미생물의 활성이 저하된다. 중금속의 용해도가 증가, 시용한 비료의 효과가 떨어진다. 양분의 불용화로 결핍 또는 가행으로 여러가지 생리장애가 발생한다. 자, EC 물속에 해리된 이온이 있으면 전기를 통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에 전도되는 정도로 용존한 염류의 농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토양 전기의 전도도를 재어 비료 성분이나 염류가 어느 정도 함유되고 있는가의 기준을 삼는다. 낮을수록 뿌리가 좋게 뻗고 높을수록 작물에 따라 발육 상태가 나빠진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얼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기본을 먼저 알고 그 다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에 대해서는 차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 화학적으로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이며 생물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액체,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도 물은 생물체 중량의 70에서 95%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물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추운 겨울 한파에도 몸이 얼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해준다. 물만 소량으로 꾸준해주면 ECpH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을 아세요. 온도는 식물 생장은 온도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어느 한계까지만 온도 상승과 더불어 생장 속도가 증가할 뿐 적정 온도를 넘으면 오히려 생장이 나빠진다. 하부나 발육 중에 있는 정화 및 애가는 왕성하게 장차 옆으로 될 원기를 형성하고 있으나 어떤 시기가 오면 옆의 원기 형성을 중지하고 장차 발육하여 꽃을 내는 하 형성을 개시한다. 이것을 하분화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애매해요. 자, 염기포화도란 토양의 양이온 치한 용량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치한성 염기의 양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나타낸다.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양이온의 수소, 칼슘, 마그네슘, 가리, 나트륨이다. 치한성 염기는 칼슘, 마그네슘, 가리, 나트륨이다.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치한성 염기를 한다. 반대로 수소 이온은 산성을 만들려고 한다. 자, 염류 집적 pH, EC, 유기물, 유효, 인산, 치한성, 가리, 칼슘, 마그네슘, 질산태, 질소 등 이런 것들이 집작이 된 거지. 쌓인 겁니다. 염류장애 염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일으킬 때 물과 함께 생성되는 물질이다. 양성을 나타내는 가리, 석회, 마그네슘, 나트륨, 철, 아연, 망간. 음성을 나타내는 질산, 황산, 염소. 염류가 토양 중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할 때 염류 집적을 한다.
연유집적으로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게 되고 수량과 품질 낮아지는 생육장애를 염류장애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염류장애가 일어나는 원리. 자, 토양 염류의 삼투압 증가에 따른 작물의 수분 흡수 저해. 작물은 뿌리와 토양 용액과의 삼투압차를 이용하여 수분이나 양분 흡수, 뿌리의 염농도가 토양 용액의 농도보다 높으면 작물은 정상적으로 수분이나 양분 흡수, 토양 용액의 염농도가 작물의 뿌리보다 높으면 작물의 수분이나 양분 흡수하지 못하고 도리어 뿌리의 수분과 양분이 토양 중으로 나온다. 가행장애, 염류가 직접적으로 작물 뿌리의 생장과 기능을 저하한다. 기량관계, 특정의 염농도가 높아지면 다른 염의 흡수를 억제한다. 자, 이해가 되죠? 염류가 많이 집착되는 원인은 다비재배, 강호차단, 특수환경, 시설에서는 빗물에 의한 양분이 용탈이 없고 노지에서와는 반대로 하층의 양분이 물의 이동과 함께 표층으로 집적되기 때문에 염기류가 식토에 축적하게 된다. 비료의 과다 사용은 작물의 생육에 해롭고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 불량, 질산태 질소와 인산이 강물이나 호수에 유입되어 부영향화가 되거나 지하수에 침투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 고로 적정 사용을 해라. 토양은 강물질, 유기물, 물, 그리고 공기로 구성된다. 강물질, 암석이 풍화되어 생긴 무기물질로 장소와 공급을 제공한다. 강물질은 풍화되면서 영양염류를 공급한다. 유기물, 분해되고 있는 동식물의 사체 등 생물체에서 유래한 유기물들을 말하며 영양염류의 공급원이다. 유기물은 토양의 구조와 공급 보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여러 유기산을 공급한다. 물, 토양 공급을 차지하고 있는 토양수이며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염류의 용매로서 작용한다. 또한 유기산을 토양의 아래층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 토양 미생물과 식물 뿌리에 세포 호흡을 위한 산소를 공급. 이들 물질 대사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대기보다 토양에 높게 축적되고 물에 용해된 후 탄산으로 바뀌어 강물질로 풍화를 된다. 화학성, pH, EC, CEC, 물리성, 불순용증 등 입단화된 토양 구조가 이루어지면 통기성, 토수성, 보호비력, 보수력 증가, 미생물성, 유효 미생물 증식, 미생물이 증식하면 병이 줄어듭니다. 자, 또 있네요. 한번 보자. 끝까지 해봅시다. 식물 성장 호르몬, 사이토카닌, 베타닌, 옥신, 지벨레닌 등 식물 성장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명확하고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며 식물체 내에서 합성된 후 이동하여 극히 낮은 농도에서 각 조직과 분화에 영향을 줍니다. 사이토카닌은 세포 분열과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며 세포 수를 증가시켜 식물의 성장과 비대를 촉진한다. 베타인은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식물의 양분 흡수와 이동을 촉진한다. 연구 과정에서 사이토키닌과 같은 천연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호르몬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베타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옥신은 세포벽의 신장을 촉진시켜 가를 길게 하며 뿌리 알차를 촉진한다. 지벨렐린은 가의 길이 방향으로 크게 하며 교체 수정을 조절하여 휴먼에 영향을 준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의 종류고 역할입니다. 비타민은 적은 양이지만 식물의 여러가지 생리작용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식물은 스스로 비타민을 합성하고 토양으로부터 흡수하지만 필요량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비타민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축적하고 식물 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은 작물에 요구되는 활력을 회복시켜주며 아미노산에 개입하여 대단히 많은 대사작용과 생리작용에 촉매 역할을 하므로 아미노산과 더불어 상승작용을 일으켜줍니다. 비타민은 뿌리 발달 좋게 하고 잎이 더 빨리 더 풍부하게 발달하도록 촉진하며 가시를 더 많이 더 크게 자라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거 다 나오죠. 다당류는 단백질, 지질과 함께 생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화합물의 하나이며 천연계의 유기물질로서 특히 다량 존재합니다. 그 기능은 식물체의 구성, 지지, 피막 물질, 유랄제로서의 역할을 하며 생체 에너지 저장 물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당류는 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로 자체적으로 합성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로 다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형태로 결합하여 단백질을 구성한다.
단백질은 식물 조직의 필수 구성 성분이고 모든 생화합성 및 주요 기능에 관여한다. 식물은 필요한 단백질 스스로 합성할 수 있다.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므로 생육이 불량하거나 환경 스트레스, 가뭄, 고온, 냉해, 동해 등에 의해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때 식물이 직접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것보다 뿌리 또는 잎을 통해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식물 생육 활성에 도움을 준다. 아이고, 자, 미네랄은 모든 무기원소예요. 5대 비료 Mb랑 요소. 그리고 무기원소는 다 미네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지. 이상합시다. 저거는 또 내일 합시다. 이상입니다.